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없는 게 이상하게 하고 싶다가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채우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다가 이제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게 꼭 이게 공부한다고 해서 이거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 사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주라는 게 이 뭡니까? 이 8글자라는 게 그냥 주어져 있는 내 무기라고 보세요. 무기. 주어져 있는 내 무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진 무기를 내가 활용한다라는 거지, 없는 것을 활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 그 없는 것은 풍수적으로 채우는 효과, 있는 것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명리의 핵심인데, 이것만 어느 정도 간파가 되면 진짜 자기 사주에서 내가 뭘 잘할까를 다 고민하면 대충 나온다니까요. 나무 목이 어디에 텃밭을 갖고 갑니까? 땅이죠. 그러면 땅하고 관련된 데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나 수단을 좀 더 쉽게 얻는다는 거예요. 샘이 그렇잖아요. 목인데 토가 있잖아요. 그럼 토가 나에게 재물을 만들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면 토와 관련된 일이 뭐냐라는 거죠. 부동산. 맞죠? 부동산 되죠. 그 다음에 나무가 토에 뿌리를 내리는 게 조경. 예쁘게 꾸미고 붙이는 거. 건축이나 토목이나 설계.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토의 오행 속성을 보면 부동산 관련된 쪽도 되고, 토를 재성이라는 논리로 보면 뭡니까? 유통. 만들어진 상품의 판매. 유통 판매도 되죠. 유통해서 뭔가를 판매하는 업이나, 아니면 부동산도 보세요. 남의 것을 파는 거잖아요. 중개. 사고 팔고 되죠. 그 다음에 나무가 토에 뿌리는데 토가 토속 신앙이죠. 그러니까 토속 신앙과 관련된 중재 업무가 뭐냐면, 이게 약간의 의료적인 게 좀 들어가면 명리, 역업, 그게 나한테는 어떤 직업적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여기서 이제 운의 흐름을 보고 관운이 왔다면 접객성, 사람을 좀 상대하니까 현장에서 손님 받는 직업이 되겠죠. 그럼 보통 거기서 성공을 대충 해요. 근데 그릇이 탄탄하고 재물 그릇이 좋으면 어쨌든 잔치집이 좀 빨리 만들어진 효과가 있고, 그게 좀 부실하면 내가 하는 거에 비하면 소문이 좀 잘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용 선생이 그렇잖아요. 하는 거에 비하면 소문이 좀 안 나는 효과가 좀 있죠. 그거를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슬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걸 납득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주 운명학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을 내가 스스로가 이해하고 납득하면 인생에 욕심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심 버리고 이제 착하게 살자. 명리는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착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내보다 많이 모자란 애가 잘 나가도 이 또한 지 업이다 생각하는 거죠.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겠지 뭐. 그 전생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건 뭔가 전생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영적인 진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러면 어디 갑니까? 절에 가갖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관세음보살 참여합니다 이러 하면 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고. 오늘은 금이죠. 오늘은 참, 오늘 금하고 수하고 이제 종합 정리입니다. 금. 제 유튜브도 좀 보십니까? 네. 쌤도 좀 보십니까? 쌤, 그 인터넷 안 하신댔지? 야, 그래도 카톡은 하시네. 서울에서 오신 분은 카톡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모든 방이 못 넣어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로버트 드니로 하고 우리 수업한 게 올라왔더라, 선생님. 아, 그래요? 들었는데 서로 들었던 기억이 나. 주고받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수업했던 그 내용이 올라와 있대. 로버트 드니로 하고 뭐 내가 히틀러도 하나 지금 올리가지고 하여튼 히틀러는 또 사주 보니까 약간 사이코마드가 비슷한데 그런 연구를 또 좀 해봐야 됩니다.
금이라는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기가 극한 이제 여름을 지나 음기가 성장한 데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음양을 볼 때 양적인 기운이 제일 강한 게 어디랬죠? 봄에서 여름이랬죠. 봄, 여름. 이게 이제 양기의 가장 극단적인 거랬죠. 여기서 이제 가을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을이. 가을하고 이제 겨울로 가는데, 가을, 겨울이 주는 거를 우리 음양관계에 주면 이게 음으로 봐. 대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잘 보시면, 뭐 우리가 성장 같은 걸 하면 이렇게 막 크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네. 이때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맞죠?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게 이게 무성하게 자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가면 이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무에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이게 일종의 결실이죠. 그래서 태양볕에 여름이라는 이 열기가 주는 이 강렬한 기운이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하면 여름의 대표 속성을 오행에서 하로 보고 가을을 금의 기운으로 본다면 이거를 이제 하금교역이라고 하거든요. 하금교역. 그래서 하와 금이란 속성이 열매와 맛이 들게 하는 거죠. 이 가을이라는 그 기운을 왜 금이라고 하냐면 금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딱딱하다. 열매가 좀 딱딱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이라는 이 목기나 하기는 뭐냐면 이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럽고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열매의 잎사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잎이 어떻습니까? 만지면 부드럽죠. 근데 가을에 어떤 열매는 결실을 맺은 열매는 딱딱하죠. 굳어버리는 속성을 우리가 금으로 봐요. 금. 이게 금속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게 나중에 이제 물상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뭐 보석 이런 거 있죠. 뭐 철강도 딱딱하잖아요. 맞죠? 그 물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이라는 물성은 이게 종이도 종이. 나무죠, 나무. 그 다음 옷, 의류. 이런 거 다 부드러운 거죠. 목과 금은 속성이 완전 반대죠. 근데 이게 나뭇잎에 잎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부드러운 목의 물성이 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목과 금은 같은 종류라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나 성정이 목에서 금으로 바뀌었다고 보죠. 목과 금은 같다는 논리를 보는데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진 그 열매의 원래 속성은 작은 잎사귀의 씨앗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실을 맺는 게 금인데 이 목이 금으로 딱딱하게 굳어지기 위한 결실에는 하라는 태양이 있어야 자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쌀이죠, 쌀. 우리가 쌀을 할 때 모내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풀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가을이 되면 누렇게 황금 들녘이 되면서 쌀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알지죠. 이게 백로가 되면 이게 쌀알로서 완전 구분되거든요. 백로가 되면. 입추가 되면 가을에 금기가 막 내려져요. 하늘에. 그래서 사람이 뭐 어떻게 되냐면 수분이 많이 말라버려. 수분이. 그리고 딱딱해지고 갈라지면서 낙엽이 지죠. 낙엽이. 가을 입추가 되면서 낙엽이 지잖아요. 그럴 때 쌀이 여물 때 보면 백로가 되면 쌀이 돼. 쌀이. 그래서 입추에서 백로로 쌀이 만들어지고 한로상강이라는 24절기에서 한로상강이 오면 이게 완전히 결실로 나오는 거예요. 금이 왕성되는 걸로 보죠. 그래서 이게 쌀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그 단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태양의 열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금을 교육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금 교육이 되어 있는 팔자들이 하라는 게 뭡니까? 목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태양의 일조량이. 그러니까 홍수가 많이 지면 어떻습니까?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의 일조량이 좋다라는 거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보겠죠. 그래서 하금이 사주 팔자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수단과 능력을 갖추었으니 대체적으로 먹을 복이 좀 있다고 해요. 하금이. 대운도 보면 있죠. 대운은 얘기 안 하랍니다. 또 하면 또, 모르겠어요 하면서 또 할 수 있어. 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쌤이 지금 기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가 되지. 천천히 갑시다. 뭐. 어차피 뭐 한 달이면 다 배웁니다. 예. 해도 됩니까? 대운이라는 놈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계절이에요, 계절. 대운을 계절적인 접근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 논리가 왜 나오냐면, 옛날에는 이 사주팔자를 만들잖아요. 이 일이 만들면 지금은 계절의 월지를 중심으로 대운을 뽑아요. 대운수도 나오고, 역대운, 뭐 순대운 해갖고 뭐 진월이면 뭐 사오미 신유술 이래가고, 역대운이면 묘인 축자해 이래가고. 그 기준이 월지잖아요. 계절로 월지를 정했죠. 월이란 건 그 사람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월지를 기준으로 대운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절적인 의미를 가장 1순위로 매겨요. 근데 요 이론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 시로도 봤어요. 시로서도 대운을 매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용선생 진시다 이러면 사오미신유술을 시로 때리면,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호흡을 하면서 나올 거잖아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면서 호흡을 딱 하는 그 순간의 기가, 계절도 중요하지만 시가 더 중요하다, 또 이래 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기준점으로 문이라는 패턴을 한번 읽어내자 했는데, 실제 부산에서는 지금도 시를 기준으로 대운을 분류하시는 도사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를 무슨 이유가 있는데 내가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시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대세적인 건 뭡니까? 명리학계에서 대세적인 거는 월지죠. 월지에서 이제 순대운이다, 역대운이다 보는데, 이게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절을 가장 먼저 두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본다면, 이 계절이 의미하는 게 봄이면서도, 봄은 뭡니까? 모기죠. 이 모기라는 속성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는 게 이 계절과 목과 육친성이 있죠. 정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같이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이 간지의 속성이 있죠. 간지 속성. 이게 토끼 묘자 대운이다.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대운이 들어왔으니 왠지 이 사람은 토끼처럼 돌아다녔을 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 좀 자주 다녔습니까? 이래 또 물어보는 거예요. 토끼라는 게 뭐냐면 요 있다가 깡총 쫓아다니죠. 요 물성을 봐서 여기 살다가 팔고 여기 살다가 팔고 뭡니까? 부동산 좀 해봤습니까?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 팔아봤습니까? 이사를 자주 다녀봤습니까? 토끼가 집이 없으니 사는 무대가 해외는 어떻게 한번 나가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토끼의 물성. 토끼가 또 뭐랬죠? 토해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토해낸다. 한번 망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계절과 목과 육친과 그 간지의 속성,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신살의 의미. 이걸 종합선물센터로 다 보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봐서 그 사람 대운을 보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원래 인생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시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자기는 좋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 버는 수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래 보면 왜? 목은 뭐다? 양. 토해내면서 돈 많이 벌어도 빚도 많겠네.
툭툭 때리는 거지. 이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감명해 보면 건축이나 토목, 빌라 짓고 팔고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런 식의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이상하게 빚도 많고 가정 안정이 안 된다는 거지. 남자가 이런 데 보면 호랩이 비스무리하게 벌고 해. 집에는 들어가기 싫은데 대문 밖을 나가니까 여자들이 이뻐 보인다. 그냥 술술 그냥 막 농담 반 진담 툭툭 때리면서 아니면 뭐냐 메모리하고 툭 치면 이제 언제 이런 걸 상담했지 하면서 우리 신랑이 바람 피운 거라면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걸 희귀론으로 해서 성격이다 패격이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간법은 사주만 아주 잘 보는 게 아니고 인생에 대한 거 있죠. 인생의 삶에 대한 큰 뭔가를 좀 이렇게 틀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렵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주제는 목화금, 가을의 결실인자, 열매를 맺는 속성을 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의 금기가 금답게 열매를 잘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가 있어야 된다. 금일주가 되었던 하일주가 되었던 팔자의 이 금화가 어떤 조건을 잘 갖춘 사람들이 돈 버는 재주가 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여름생입니다 이러면 가을에 금기가 좀 있으면 좋겠죠. 가을생입니다 여름에 하기가 좀 있으면 좋겠죠. 내 팔자에 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으면 좋겠다? 금이 있나 이래 보면 좋겠죠. 없으면 운에서 왔나 이래 봐도 되겠죠. 그냥 보통 금운에 좀 좋습니다. 대충 봐도 이거는 뭡니까? 계절, 오행 다 봤을 때 요거 하나만 봐도 대충 맞겠죠. 예, 그만큼 하금이 주는 그 조건이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내가 뭐 슬퍼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게 공부의 목적을 하는데 나는 이게 없습니다. 없으면요 결실이 잘 안 만들어져. 예, 이게 결실이잖아요. 내 사주에 결실인자가 좀 약해버리면 매듭이나 마무리가 좀 잘 안 돼. 그래서 보통 계절이 주는 거는 이제 미월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미월도 덥죠? 미중에 지장간에 정화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쓰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 사주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봄은 목의 속성, 막 이렇게 성장을 지향하면서 양기가 퍼져나가면서 잎사귀가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초록이 이렇게 물들 때 있잖아요. 그런 속성이 목기, 그리고 꽃을 피우는 기운이나 이렇게 하사한 거 있죠. 하기. 하기가 하사하다잖아요. 팔자에 하기가 강한 사람이 좀 하사하겠죠. 그래서 보통 좀 인기를 많이 볼 때는 이 하를 봐요. 사람이 인기가 있다. 하. 좀 부드러움이나 이런 거는 목이죠. 목화라는 것은 이 양기죠. 양기. 양이라는 게 숨겨진 것을 자꾸 드러내는 동작이잖아요. 예쁘게 꾸미고 붙이는 거죠. 하일주들이 보면요. 미술이나 미학적인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 옛날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겠다 해갖고 미학적인 아름다운 미를 서울의 테마로 삼고 서울을 굉장히 좀